네. 자, 2단원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단원은요, 기본적인 화학의 용어,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그 내용에서는 양적 관계로부터 몰수, 그리고 몰농도까지 좀 더 중점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2단원에 나오는 건 원자, 말 그대로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물질인 이 원자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 거예요. 플라스틱이든지 뭐 또 지우개든지 뭐 철이든지 나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이 물질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작은 걸 우리는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저번에도 배웠죠. 원소, 원자, 분자라는 용어들을 배워봤을 거예요. 맞지? 분자라는 건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만 뗐을 때 얘를 분자라고 했습니다. 한 개 뗄 수 없는 녀석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가 분자였고요. 이 자체가 우리는 뭐다? 한 분자예요. 그럼 이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했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은 원소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원자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 첫 번째 볼턴 오빠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 원자는 말이야 그냥 단단한 공 모양이야. 이게 뭐 단단한 공 모양이야. 얘들이 모여서 물질들을 만들어. 자, 두 번째. 야, 내가 실험을 좀 해보니까 말이야. 응? 톰슨 오빠. 전자가 있더라. 전자를 발견하고 그 전자를 받았어요. 푸딩처럼. 그래서 무슨 모양? 푸딩 모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전자의 발견 이후 원자핵까지 발견하면서 러더퍼드 오빠가 자, 얘들아. 전자만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 빈 공간이고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중간에 아주 무거운 밀집되어 있는 밀도가 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해.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녀. 마치 행성들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처럼 무슨 모양?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면서 양성자, 중성자까지 다 발견을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야 전자들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는데 이 전자들도 자기들만의 움직이는 길이 있어. 궤도가 있어. 그래서 무슨 모형? 궤도 모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요. 이거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현대. 지금 와서는요. 무슨 개소리냐? 전자는 말이야.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존재할 확률이 작아져. 전자는 마이너스고 원자핵은 플러스잖아.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핵이랑 가까워질수록 존재할 확률이 커져. 전자가 존재하는 함수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구름 모양. 일정한 궤도가 있고요. 이 경계면, 궤도 안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 궤도 바깥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10%.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 이 그림을 경계면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점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들은 다 전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점이 많이 찍혀 있는 원자핵 주변은요, 존재 확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별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누구를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발견했다?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중성자와 양성자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을 다 배워볼 거예요. 시험 과정까지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전자 껍질 모형인 보일, 오빠가 얘기했던 궤도 모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내용은 물리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랑 거의 겹쳐지기 때문에 되게 유사합니다. 물리에서도 편안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톰슨 오빠가 얘기했는데 원래는 톰슨 오빠가 혼자 다 이걸 발견해가지고 논문 제출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이 다 했던 것들을 이 톰슨 오빠가 되게 잘 조합해가지고 정리해서 먼저 발표를 했어. 인마가 더 빠르게. 근데 얘가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지. 자, 근데 단단한 공 모양이라고 얘기했던 이 원자의 모형에서 뭘 발견했냐면 전자를 발견했어요.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이 좀 필요하거든. 음극선 실험이라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방전관이에요. 빈 유리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각각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전압, 고전압을 존나 세게 줄 거예요. 고전압을 흘러주면요,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전자의 선이 있어요. 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선이 보이구나. 아, 플러스 방향으로 나오는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부르면서 음극선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쪽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물체를 갖다 놓을 건데, 야, 고전압 보내주니까 전압을 존나 강렬하게 전기를 찢으니까 보내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있는 하나의 선이 보이는데, 이 음극선은 어떤 물질일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총 4가지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얘들의 성질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여기 앞에다가 물체를 놔뒀어. 십자가 모양을 갖다 놓으면 이 십자가 모양 뒤에 십자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 물체를 갖다 놓으니까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는 이유는 뭐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휘어지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이 음극선도 뭐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성질을 첫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이 음극선은 어떤 성질이냐면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놔둘 거예요. 바람개비를 놔뒀습니다. 근데 음극선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바람개비를 때리는 거야.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바람개비 돌아간다. 자, 이건 뭘 나타낸다?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질량 가지고 있으면 툭툭 때린다는 거지. 그래서 음극선의 성질 두 번째, 질량을 가지고 있기는 있다. 질량이 작지만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나 궁금해.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자석을 갖다 댑니다. N극과 S극 갖다 댔어요. 근데 자석을 갖다 대니까 이 음극선이 휘어졌어요. 자석에 의해서 휘어졌어? 얘는 전하를 띠는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은요, 자석, 자기장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성질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개 더 해야지. 그럼 전하를 띄고 있는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도 밝혀보자. 판때기 두 개 연결시켜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했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휜다? 플러스 쪽으로 휜다는 거지. 아,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 이건 뭘 나타낸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렇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전자라고 부르자 라고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량의 전자의 양을요, 질량을 m이라고 준다면요, 한 개당 전하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둘게요. 근데 질량을 2배로 줬어. 그럼 전하량도 2배가 되는 거야. 3배로 줬어, 질량을. 그러면 전하는 3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과 전하량이 어떻게 일정한 값으로 나오더라 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전자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러면서 이 전자를 어떻게 대부분 빈 공간인데 우리가 전자가 존재하니까 전자를 푸딩처럼 박아줬어요. 이 모형을 우리는 푸딩 모형이라고 하고 통순 오빠가 전자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 모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다른 친구들도 연구를 했겠지. 러더퍼드 오빠, 자, 모든 물질은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발표난 후 우리가 배운 거니까 편안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금속 박을 얇게 펼쳐요. 금 또는 구리 뭐든지 간에 이 금속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러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설에 따르면 얘는 뭐 대부분 빈 공간이고 전자들만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원자로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물체는. 그러니까 금박 뭐 또는 금속을 얇게 펼쳐가지고 놔두면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그냥 전자들만 존재하겠네 이런 느낌이잖아. 이걸 예상하고 내가 실험을 했어. 이때 어떤 걸 보내주냐면 알파 입자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 입자는 뭐냐면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은 2번이죠. 근데 전자를 제거한 헬륨 원자 핵을 쏴줬어요.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쏴주니까 내가 예상했던 실험 결과는 이거야. 이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인데 이거 쏴주면 어떻게 됐어? 그냥 통과하겠지.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뭐 별만 뭐 있겠나? 얘를 뭔가 건드릴 만한 아이들이 있겠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험 결과는 달랐어요. 대부분은 내 예상대로 통과를 했지만 일부는 휘어지고요. 더 극히 일부는 튕겨냈어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뭐지? 어떤 무거운 물체가 여기 존재한가 보다. 밀집되어 있는 밀도가 높은 물체가 존재하는데 심지어 이거는 플러스겠다. 플러스를 쐈는데 얘가 마이너스면 흡수하거나 연결했겠지 그냥. 근데 튕겨낸다는 건 똑같은 전하를 띈다는 거잖아. 플러스를 띄고 있는 무거운 밀도가 높은 입자가 존재하구나.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러더퍼드 행성모형 때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원자 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자 모형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뒤에 다른 과학자들과 또 연구를 해서 이제 뭐 체드윅 이런 아이들 통해서 중성자의 발견까지 이어질 건데 얘들에 대한 설명도 지금 바로 그냥 대차도록 할게요. 먼저 양성자를 먼저 발견을 해봅시다. 수소를 이빠이 채운 방정간이 있어.
간. 그럼 여기에다가 역시나 뭘 연결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이에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채워져 있다? 수소가 채워져 있어.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보내줄게요. 보내줬는데 고전압을 보내줬는데 어느 극에서 나왔어? 전자들이 어느 극에서 나왔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어. 자, 고전압을 보내주니까 전자들이 나왔어. 마이너스 극에서. 근데 여기 있는 수소 입자들이랑 충돌을 하는 거야. 빵야 충돌을 하니까 이 수소 입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수소가 충돌하니까 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갑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고요. 플러스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이때 반대편에 닿으면서 이 방전간에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선이기 때문에 반대편 뭐예요? 얘는 양극선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면 음극선이니까. 그래서 양극선 실험입니다. 수소를 지금 방전간에다가 고전압을 흘러주니까 나오는 전자가 수소와 충돌하면서 어떻게 수소를 분해시키고 각각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불빛이 나오면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구나. 이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양성자라고 하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발견입니다. 실질적인 개념의 내용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하이탑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쉽지? 글자로 읽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의 발견입니까? 중성자의 발견까지. 부분적으로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실험 과정과 그 내용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중성자는요, 질량을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전하는 띠지 않았어요. 맞지? 자, 수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그 질량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하량이 있을 거예요. 수소 원자핵을 보니까 양성자 1개니까 플러스 1이야.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수소가 아닌 헬륨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수소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전하는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1이니까 플러스 1이네요. 원자핵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성자가 1개니까 당연히 1개에 따른 전하량을 띄고 있겠네요. 그럼 헬륨은 2번이니까 예측을 해봐. 당연히 질량은 2배가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리고 전하도 2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우선은 질량을 측정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4배지. 그럼 당연히 양성자가 4배니까 전하도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되는데 2배가 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질량을 띄지 않는 입자가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존재하구나. 질량이 2배면 전하도 2배가 돼야 되는데 다르잖아. 이걸 통해서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존재한다. 이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중성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전자 발견,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까지 발견하면서 그 이후에는 더 다양한 발견 실험 과정을 통해서 또 측하면서 여러 가지 궤도 모형, 현대 구름, 전자 구름 모형까지 발전되어 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오피탈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는 거지.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 원자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흐름만 파악을 했고요. 여기 러더퍼드 양성자, 중성자까지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원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원자 핵과 전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 빈 공간이고요. 원자 핵은 존나 작아요. 그리고 전자는 더 작아요. 그리고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같습니다. 전자는 질량으로 넣을 필요 없을 만큼 되게 작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중2 때부터 배운 원자 번호는 10번이야. 그럼 전자는 몇 개? 10개예요. 양성자 수는 10개니까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아. 이 개념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하고 난 뒤에 이제 보일 오빠부터 해서 주주주 배울 겁니다.